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돈 5천만 원으로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는 남편놈과 시모에게 사이다 복수하고 이혼을 해버렸는데요. 서론이 길어봤자 지루하시기만 하실 테니 다 생략하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남편과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며 만난 커플이었어요. 같은 회사는 아니었고 같은 건물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커피를 자꾸 주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맛있게 드시라며 커피만 주던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던 날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왔고 전 남편이 꽤 마음에 들었던 터라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었죠. 그렇게 밖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등 데이트를 하다 연인 사이가 되었고 적당하게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짧았고 다른 환경에서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왔던 저희는 다툼이 잦아졌어요. 여보, 밥 다 먹고 싱크대에 넣으라고 했잖아. 그냥 이렇게 두고 가면 누가 치워? 밥도 내가 차리고 설거지도 내가 하는데 당신 먹은 빈 그릇도 내가 치워야 해? 내가 당신 하녀야?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 아, 진짜 깜빡했어. 치우면 되잖아. 그리고 좋은 말로 그릇 좀 치워. 이 한마디만 하면 안 돼? 입만 열었다 하면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할 태세로 잔소리를 해. 당신 때문에 내 귀가 멀게 생겼다고 하도 잔소리를 해대서. 잔소리가 듣기 싫으면 애초에 잔소리 들을 짓을 안 하면 되잖아. 나라고 잔소리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피곤하고 괴로운 게 잔소리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 봐, 또 말 길어지잖아. 오늘은 좀 그만해라. 이러다 진짜 귀에서 피날 지경이야. 나 피곤하다고.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부분이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대부분 남편의 기본도 되지 않은 부분들이었어요. 양말 뒤집어 벗어놓기는 기본이었고 코앞에 빨래통을 두고도 옷을 벗는 족족 아무렇게나 벗어두기도 했어요. 또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리기도 했고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무어라 하면 그 모든 말을 잔소리라고 하며 짜증만 내게 일쑤였고 다 알아서 한다며 회피형 대답만 하고선 정작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죠. 피곤하다는 이유로 청소 한 번, 설거지 한 번을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이러려고 결혼했나 회의감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어이가 없고 화가 났던 것은 바로 집 유세를 부리는 것이었어요. 하물며 우리가 사는 집은 남편 혼자만의 힘으로 마련한 집도 아닌데 말이죠. 딱 5천만 원 더 낸 것으로 말끝마다 내 집 타령을 해대는 꼴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역시 내 집이 최고야. 그렇지 않아? 아, 당신은 모르겠구나. 당신 명의로 된 집은 없으니까. 명의는 당신 명의라도 이 집 우리 반반 내서 마련한 거 잊었어? 왜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이 그러니까 나 기분 나쁘려고 해. 반반은 아니지. 우리 집 돈이 5천만 원 더 들어갔잖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낸 사람 지분이 더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여긴 내 집이 맞잖아. 명의도 내 명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자꾸 잔소리만 하면 집에서 쫓아내버린다. 잘났다 잘났어. 내가 말을 말지. 당신 편할 대로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서 당신이 행복하다면 됐다 됐어. 초반엔 좋은 게 좋은 거라 넘겼지만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 더는 농담으로도 들리지 않고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남편이 강조하는 5천만 원도 다 사연이 있었어요. 결혼을 할 당시에 모아둔 돈으로 집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저희는 대출을 내서 집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서 아시곤 도움을 주셨었죠. 친정에서 보태주신 돈 중 5천만 원 가량을 가전 가구를 포함한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엄연히 말하자면 정확히 반반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 집이었지만 집을 마련할 당시 시모는 공동 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로 하라고 난리를 부려대더라고요. 아들, 명의는 당연히 네 명의로 하는 거지. 원래 집은 남자 명의로 하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 공동 명의 타령들 해대는데 엄마는 절대 싫다. 네 명의로 해. 알겠지? 알겠어. 알겠다고. 당신도 괜찮지? 괜찮아. 공동 명의보단 당신 명의로 하는 게 세금도 그렇고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네.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시모를 보며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땐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곤 상상하지도 못했고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시모의 말에 따라 남편의 명의로 하게 되었죠. 세금 문제가 있기도 했고요. 대신 남편에게 신혼집은 엄연히 공동 명의이며 만약에 상황이 온다면 정확히 반반 나누기로 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놈은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는 것인지 집 유세는 하늘 높은 줄 몰랐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까지만 해도 내 발등 내가 찍었다며 결혼을 후회하고도 남을 텐데 시모까지 제 후회의 보탬이 되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는 우리 집을 제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틈만 나면 들락날락하며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시모는 연락 한 통 없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당연하다는 듯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집에 없으면 어쩌시려고요? 주말인데 너희가 어딜 가겠어? 그리고 우리 아들한텐 연락했는데 못 들었니? 네, 별말 안 했는데 들어오세요.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내 아들 집 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니? 우리 아들은 뭐 하니? 아,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피곤한가 봐요. 앉아 계세요. 지금 깨워볼게요. 아니야. 그냥 둬라. 피곤하면 좀 자야지. 그런데 너희 밥은 먹었니?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뭘 제대로 못 먹었더니 배고픈데. 아, 시장하세요. 지금 바로 차려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간단히 쌈밥 좀 해먹자꾸나. 오리고기도 좀 굽고 양배추도 좀 찍어라. 집에 기본적인 쌈은 있지? 시모는 간단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이 분명했어요. 물론 시모에게 차려주는 밥상이니 찌개찜은 다시 끓일 생각이었지만 나머진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내놓으려 했거든요. 갑작스럽게 집으로 들이닥친 사람이니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 했는데 시모는 간단히 집에 있지도 않은 재료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오리고기는 없고 삼겹살은 있어요. 쌈도 상추 깻잎은 있는데 양배추는 없고요. 너 회사 생활한다고 살림을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거 아니니? 어떻게 가정집에 그 기본적인 것도 없니?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가정집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재료들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쯤 되니 시모는 그저 저에게 트집을 잡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최대한 좋게 대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 깨끗이 사라지며 저 역시 지지 않고 시모 말에 대답했어요. 네, 저희 집엔 그런 찬들이 기본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냉장고에 이것저것 쌓아두면 뭐 하나요? 신선도만 떨어지고 아차 하는 순간 상해서 버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일단 오늘은 그냥 드시고 다음에 연락하시고 오시면 오리고기 준비해 드릴게요. 아, 양배추도요. 그래, 너 잘났다. 잘난 며느리 잘 둬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이리도 눈치가 보이는구나. 그리고 너 아까부터 연락 타령을 해대는데 이 집 엄연히 내 집이기도 하지 않니? 이 집에 들어간 내 돈이 얼만데 아까부터 연락 타령인 거야. 넌 네 집에 갈 때 연락하고 가니? 남편이 누굴 닮아 그 모양인가 싶었더니 시모가 남편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집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집이 왜 어머님 집이에요? 엄연히 저희 부부 집이죠. 어머님 돈만 들어간 거 아니고 저희 부모님 돈도 그 못지않게 들어갔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부모님도 이 집에 막 오셔도 되겠네요? 제 말에 시모는 펄쩍 뛰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이 집 살 때 우리가 5천 더 보탠 거 잊었어?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우리한테 더 있다고. 거기에다 이 집 명의도 내 아들 명의인 거 잊었어? 그런 내 집, 내 아들 집에 네 부모들이 왜 와? 내 아들 불편하게. 절대 난 그 꼴은 못 본다. 그 빌어먹을 5천만 원. 할 수만 있다면 시모의 입에다 던져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계산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저딴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전 다시 한번 정확히 반반 결혼임을 시모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5천만 원 덜 들어가게 된 것도 이 집에 들인 가전, 가구, 저희 결혼에 쓰인 여러 가지에 쓴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남편도 동의했고 그중 남편이 쓴 돈도 많고요. 그러니까 엄연히 이 집은 반반 보태서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저도 이 집에서 편해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 오면 불편한 만큼 저 역시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오셔서 어머님 집인 양 들쑤시고 다니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락하시고 오세요. 서로 좀 편하게 살자고요. 시모는 제 말에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더니 대바라진 X라는 말을 하고선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시모는 저의 말에 잘 따라주더라고요. 너무 잘 말이죠. 시모는 집으로 오고 싶을 때마다 연락을 했고 그 연락의 빈도는 일주일에 5번 정도가 되었죠. 그쯤 되니 매번 거절하는 것도 힘든 상태가 돼버렸고 이리저리 변명을 해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와 버리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남편 놈이 평일엔 오지 말라고 해줬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말엔 온다는 시모를 막지 않았고 그렇게 부부간의 주말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모가 오는 주말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와 저녁 늦게나 돼서 돌아가니 곤욕도 그런 곤욕이 없더라고요. 삼시세끼를 매번 다르게 차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식, 과일, 때론 생과일 주스까지 직접 만들어 대령하라고 하니 없는 당직이라도 만들어 회사에 출근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 시모에게 또 전화가 왔고 언제나 그렇듯 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폭발을 해버렸고 남편에게 화를 내버렸어요. 엄마, 내일 또 온대. 엄마도 많이 적적하신가 보네. 매주 이렇게 우리 집에 오는 거 보니까 말이야. 황당하더라고요. 시모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시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적적함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적적? 지금 적적하다고 했어? 아버님도 계시는데 적적하긴 뭐가 적적하시다는 거야. 아니, 당신 말대로 적적하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매주마다 결혼한 아들 집에 올 수가 있어? 해도 너무하잖아.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냐? 외롭고 심심하면 아들 집 올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너무한다 생각 안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자식 집에 와서 시간 좀 보내겠다는데 이렇게 싫어하는 건 좀 아니지. 부모님이 한평생 우리 곁에 계시는 것도 아닌데 있을 때 잘해드려야 할 거 아니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집에 와서 시간 좀 보내고 싶다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그러려니? 당신 같으면 그러려니가 되겠어? 나 지난 한 달 동안 주말에 단 하루도 못 쉬었어. 하루가 뭐야? 깨어있는 시간 내내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고. 당신만 회사 다니니? 나도 회사 다녀. 나도 일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러려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무슨 여자가 입만 뗐다 하면 말이 길어져? 적당히 할 줄을 몰라?
내가 일해서 엄마 온다고 할 때마다 그냥 오라고 하는 거야. 엄마라도 와야 당신이 조용하니까. 그제야 남편놈이 죽어라 시모를 집에 오게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니,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나요? 다들 알다시피 잔소리를 듣는 사람도 피곤하겠지만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그 못지않게 피곤하고 감정이 상하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제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 잔소리 심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오는 게 싫으면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러면 우리 엄마 보고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며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저는 이런 순간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런 걸로 이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바보 같은 미련 때문에 이혼을 쉽사리 결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피곤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딸, 어디야? 집이야? 엄마, 나 집인데 왜? 오려고? 아빠랑 볼일 보러 나왔는데 마침 근처라서 잠시 들려도 될까 해서 전화했지. 너희한테 줄 것도 있고 해서 말이야. 혹시 피곤하니? 아니, 피곤하기는. 얼른 와요. 기다리고 있을게. 집으로 오신 부모님은 양손 가득 먹거리와 함께 영양제 등 몸에 좋은 것들을 사가지고 오셨고 전 이런 부모님을 그냥 보내기가 싫어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했어요. 부모님도 저희 집에 처음 오셨던 터라 구경도 할 겸 시간을 보내다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온 신경이 안방에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오셨단 걸 뻔히 아는 남편놈이 인사는커녕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더라고요. 이건 정말 선을 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전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다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며 낄낄거리는 남편을 보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당신 지금 뭐해? 우리 아빠 엄마 오는 소리 못 들었어? 들었어. 태연해도 너무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뒷말이 들리는 듯 하더군요. 전 밖으로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어요. 들었으면 나와서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예의 아니야? 이젠 내가 인사하는 것까지 알려줘야 해? 나 피곤하단 말이야. 그냥 나 잔다고 그래. 깊게 잠들어서 못 깨운다고 하면 되잖아. 정 안 되겠으면 그냥 나 없다고 그래. 내가 아예 안 나갈 테니까.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아빠 엄마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할 수가 있어. 불편한 걸 어떻게 해? 나 불편한 거 싫단 말이야. 주말엔 마음 편히 쉬어야 평일에 또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근데 오셨으면 주실 것만 주시고 가면 되지. 식사는 또 왜 하고 가신다는 거야? 아니, 애초에 주말에 찾아오신 거부터 좀 아니지. 너 진짜 말 다 했어? 네 엄마가 주말마다 찾아와서 삼시세끼 다 먹고 가는 건 되고 우리 부모님은 아예 와서도 안 된다는 이 말이니? 딸이랑 아들이랑 같아? 딸은 시집가서 출가 외인 아니냐. 여전히 침대와 한몸이 되어 입만 살아 움직이는 남편을 보는데 머리털을 다 뽑아주고 싶었어요. 이기적인 논리로 개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이야기가 더 길어지면 밖에 계신 부모님이 눈치를 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두고 방에서 나왔고 부모님께는 남편이 피곤하다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남편이 많이 피곤한가 봐.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오늘 아침까지 집에서 일하다가 좀 전에 잠들었거든. 그래서 그런지 깨워도 못 일어나네. 그냥 자게 두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 나중에 일어나면 전화하라고 할게. 아유, 전화도 됐어. 피곤하면 자야지. 밥이야 맨날 먹는 건데 뭘. 그냥 자게 두고 나중에 일어나고
큰 소리 내지 마. 엄마의 말을 듣는데 부모님께 더욱 죄송해지더라고요. 이때껏 제가 너무 바보처럼 참고 살아 남편이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식사 자리, 마냥 좋을 순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저대로 웃고는 있는데 웃는 것이 아니었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눈치를 살피시느라 밥을 씹지도 않고 삼키고 계셨고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식사를 마친 부모님은 서둘러 돌아가 버리시고 저는 그간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버렸어요.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 부모님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진짜 안 나와볼 수가 있어? 당신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피곤하다고 안 나간다고 했잖아. 장인어른 장모님이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식사 잘하시고 가셨으면 된 거 아니야? 당신이 보기엔 잘 드시고 가신 것 같아? 국 반찬은 그대로 있고 밥만 드시더라. 그 밥도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시고. 딸 집에 처음 왔는데 우리 아빠 엄마가 이딴 취급이나 받고 가셔야 했어? 어쨌든 밥은 다 드셨네. 아예 쫄쫄 굶고 간 것도 아니잖아.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좀 만들지 마. 뭘 잘한 게 있다고 화를 내는 남편 놈을 보며 저 역시 참지 않고 쏘아붙였어요. 내가 어머님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나도 피곤하고 힘든데도 삼시세끼 다 해드리고 간식에 과일까지 다 대접해드렸어. 내가 한 만큼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냥 나와서 인사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건데 그것도 힘들어?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나 당신 부모님들이랑 마주보고 밥 먹는 거 불편하고 힘들어서 너무 싫다고.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왔을 때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 당신이 착한 며느리병 걸려서 알아서 다 한 거 아니야? 혼자 미움받기 싫어서 다 해놓고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이래? 그렇게 싫었으면 당신도 나처럼 아예 방에서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님이기에 잘 대접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착한 며느리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비수꽂는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와장창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착한 며느리병?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와, 진짜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난 있잖아. 착한 며느리병도 아니고 칭찬받고자 한 일도 아니었어. 난 그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도 할 수 있는 것까진 최선을 다해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힘들고 지치는데 왜 해? 당신 바보야? 바보? 그래, 당신 말이 다 맞네. 내가 바보였네. 알겠어. 그러면 앞으로 나도 당신처럼 어머님이 오든 말든 안방에서 안 나와도 상관없다 이거지? 알겠어. 당신 후회하지 마. 후회는 무슨? 당신이 어떻게 하든 후회 안 할 테니까 앞으로 당신도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마. 결국 남편은 잠자고 있던 제 코털을 건드렸고 전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모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모에게서 집으로 온다는 연락이 왔고 전 안방 열쇠와 먹거리를 챙겨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네, 저는 남편이 권한 대로 그리고 남편이 제 부모님께 한 그대로 하기로 한 것이었죠. 여보, 엄마 왔어. 나와. 여보, 엄마 왔다니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문이 왜 잠겨있지? 여보, 여보, 여보! 남편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댔고 전 휴대전화로 보고 있던 동영상 소리를 최대치로 올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쟤 지금 방에서 TV 보고 있니? 이게 감히 시어머니가 왔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인사는커녕 얼굴도 안 내밀어. 저게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갖은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고 남편 역시 자기가 한 짓은 기억나지도 않는 것인지 지치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더군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모가 이를 바득바득 깔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두고 봐 너. 시모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더니 남편놈이 씩씩거리며 저를 쏘아보더라고요.